안녕하세요. 테크어비스 스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D 제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작업했던 파일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스위치라는 파일을 복제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한번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스위치라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카피, 그리고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페이스트. 그러면 복사할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달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F&D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복사된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프로젝트를 펼쳐보시면 IOC 파일이 있는데 칩 설정 파일이 기존 프로젝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니까 여기서 리네임 버튼 눌러주시고 F&D 프로젝트 이름과 요 IOC 파일 이름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름이 서로 다르면 프로젝트 컴파일 시 또는 코드 제너레이션 할 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너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너리의 바이너리 실행 파일이죠. execute linux 파일 해가지고 elf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이전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저희가 컴파일을 하면 다시 생성될 거기 때문에 딜리트 명령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십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이제 칩 설정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nd.ioc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오픈을 해주십니다. 자, 칩이 오픈이 됐고요. 일단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어서 제가 책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LED 위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B0, B1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을 A7, A8로 자리를 좀 옮겼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도 자리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스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스위치 위치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F&D 세그먼트 연결, 세그먼트 A, B, C, D, E, F, G, 그 다음에 도트죠. 그거는 B14에서 1번까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파란색 선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밑으로 쭉 뽑아서 빨간색 선으로 해서 연결됐고 저항 330옴짜리 저항을 8개를 붙여서 각각의 세그먼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먼 디지트가 있는데요. 커먼 디지트는 B12번부터 B15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B12번부터 15번까지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과 회색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4.7kΩ짜리 저항을 통해서 트랜지스터 C1815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베이스 쪽으로 연결되고 컬렉터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F&D는 커먼 캐소드 타입이기 때문에 컬렉터로 해서 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에미터는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스위치는 확인해 보니까 A9번하고 A10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도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A9번, A10번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A10번으로 스위치 2를 옮겼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1은 A9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B0에 연결되어 있는 LED는 A7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 B1에 연결되어 있던 LED는 A8번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핀 할당을 해주셔야겠죠. 먼저 B1 제로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 B2번 핀 자체가 우리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보드에 이 점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맨 위에 있는 게 부트 제로고요. 밑에 있는 게 부트 1입니다. 이 부트 1 핀에 2번 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그널을 뽑아서 점퍼를 뽑고 시그널을 뽑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이 점퍼로 연결되는 이 과정에서 이 선 자체가 내부에서 100kΩ짜리 저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연결을 하면 F&D의 밝기가 일률적이지 않고 하나만 좀 어두운 색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B0에서 B2번까지 EP2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4번부터 시작하는 걸로 번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지금 B3번부터 B4번부터 사용을 하셔야겠죠. B4번부터 선택을 하고 GPIO 아웃풋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네, GPIO 아웃풋으로 총 12개의 핀을 할당을 했고요. 4번부터 이름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엔터 유저 라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엔터 유저 라벨로 입력을 하고 요거의 이름을 세그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그 1번. 네, 이렇게 세그 1번부터 세그 8번까지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PB 2번부터는 디지트로 입력을 해야겠죠. 엔터 유저 라벨로 입력하고 디지트 1번. 네, 이렇게 해서 FND로 연결될 핀들에 대해서 설정이 다 끝났고요. 네,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코드 제너레이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메뉴에서 제너레이트 코드 명령을 눌러주시고요. 네, 코드가 제너레이션 됐고요. 제너레이션 된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작성했던 기존 코드들이 쭉 있는데요. 이 기존 코드들 중에서 먼저 FND에 표시를 하기 위한 버퍼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퍼를 여기 62번 라인 다음 줄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uint 8t 버퍼 fnd 4로 입력을 했고요. 배열 형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0번째 첫 번째 디지트에 지금 표시되는 숫자를 나열을 했는데요. 요게 지금 A 세그먼트고 요게 B 세그먼트, C, D, E, F, G 세그먼트입니다. 여기 7번째가 G 세그먼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있는 것은 도트입니다. 도트. 그래서 도트는 항상 꺼져 있게끔 0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A서부터 G까지 중에 G만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 0을 표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0으로 다 채우고 숫자 1을 표시를 하려면 A 세그먼트 빼고 B하고 C 세그먼트가 1로 되면 이게 숫자 1에 해당하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숫자 1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숫자 2 전부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숫자 2는 반대로 개념을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부 다 1로 만들어 놓고 꺼져야 되는 세그먼트만 찾아보면 되겠죠. A, B, C 세그먼트가 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세그먼트가 꺼져야 됩니다. 그래서 F 세그먼트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2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도 역시 전부 다 켜놓은 상태에서 세그먼트 2개만 끄면 되겠죠. 세그먼트 2개 중에서 바로 F 세그먼트하고 E 세그먼트, 그래서 요거 2개만 0으로 바꿔주면은 요게 3이 됩니다. 마지막은 콤마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를 제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C스틱 콜백이 있는데요. 요 C스틱 콜백은 기존에 이제 운영 1ms마다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그먼트 위치에 따라서 FND를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ND 표시하는 로직을 요 밑에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형식으로 해서 표시될 FND의 자릿수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스태틱으로 입력을 한 이유는 요게 요 함수를 빠져나가더라도 이전 상태를 기억하기 위해서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주면 전역 변수가 아니더라도
물론 이 함수 내부에서만 호출이 되겠지만 이전 값을 기억해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명령은 이번에 처음 하는 명령인데요. 저희가 포트 B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포트 B가 구조체 포인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체 포인터에 접근을 하려면 하위 객체 멤버로 접근을 하려면 마이너스 꺽쇠를 하면 하위 멤버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트 B의 구조체 중에서 IDR이라는 그 레지스터가 있고요. ODR이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ODR은 실제로 아웃 데이터 레지스터, IDR은 인풋 데이터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ODR 값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DR 값을 여기서 AND 기호를 주고 equal를 줘서 이전 값을 다른 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저희가 FND를 표시할 자릿수만 그대로 남겨놓고 마지막 4개의 비트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B0에서 B3번까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B0에서 B3번까지 이렇게 초기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GPIO B 다시 구조체 포인터로 해서 ODR을 입력을 한 다음에 파이프는 이건 O와 연산이죠. 버퍼 포인터의 값, 버퍼 FND 값, 버퍼 FND 세그먼트 위치는 포지션 FND 요거 값을 갖고 오면 되겠죠. 요거를 왼쪽으로 4칸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칸 시프트라고 4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와 그 다음에 디지트, 현재 디지트 위치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디지트 위치는 1을 왼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면 되겠죠. 이것은 포스 FND에다가 12를 더하면 됩니다. 12칸 저희가 12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2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FND 값을 1 증가를 시키고요. 1 증가시키고 포지션 FND %4 4가 되면 다시 0이 되도록 해서 다시 첫 번째 디지트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ms마다 디지트 하나씩을 표시하고 그 다음 1ms가 됐을 때 두 번째 디지트, 그 다음 1mm가 됐을 때 세 번째 디지트, 이렇게 디지트 표현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치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오류 메시지가 없으면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메시지가 없고요.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코드가 다운로드 됐고요. 다운로드 된 화면을 잠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0, 1, 2, 3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돼서 숫자가 이렇게 0, 1, 2, 3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화면을 보고 저희가 코드를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폰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FND 폰트를 요 밑에다가 추가를 해보죠. 요거는 지금 현재 FND 표시를 위한 버퍼고요. 표시용 버퍼고 일종의 뭐 그래픽 카드로 치자면 그래픽 메모리랑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용도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폰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자, 폰트는 uint 8t 폰트 fnd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폰트를 카피 페이스트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숫자 0고 요거는 숫자 9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8이고요. 8이니까 전부 다 켜져 있는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ND를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요 밑에다가
syst 콜백 밑에다가 함수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pdate fn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int value를 하나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으면 그 숫자를 어떤 계산에 의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폰트에서 가져와서 여기 있는 버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에 글자를 표시하기 위한 임시 버퍼를 한 5개 정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sprintf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sprintf str 이렇게 한 다음에 %04d 이렇게 하게 되면 데시멀 10진수로 표시하면서 4자리의 숫자를 표시하겠다. 그리고 숫자가 없는 위치는 0으로 채워주겠다. 그런 역할로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value를 써줍니다. 그러면 이 str이라는 배열의 0번지부터 3번지까지의 입력받는 value 값이 이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희가 포문을 이용해서 버퍼에다가 옮겨주면 되겠죠. int i는 0, i 4,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한 다음에 버퍼 fnd로 i를 넣고 여기서 폰트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폰트 fnd 그 다음에 str에 그 문자가 있으니까 str 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실제로 str에는 숫자 0부터 1, 2, 3, 4, 5, 6, 7, 8에서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str 0번에 숫자 0이 있다. 그러면 0에 대한 ASCII 값이 들어갑니다. 이 ASCII 값에서 실제로 0x30을 빼주게 되면 숫자 0에 대한 ASCII 값은 0x30입니다. 그래서 숫자 0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0x30을 빼서 실제 0이 되고요. 만약에 숫자 1인 경우에는 0x31이 ASCII 값이기 때문에 30을 빼면 실제로 1이 되겠죠. 그래서 1에 대한 폰트 위치를 가져다서 실제 1을 호출해 와서 요 버퍼 fnd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메인 쪽에 코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update fnd 해서 카운트 값을 전달을 해주게 되면 카운트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실제로 그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고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숫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감소되고 증가되고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몇 가지 좀 문제가 되는데요. sprintf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펌웨어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류의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코드를 좀 바꾸는 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fnd 자체에 sprintf를 쓰지 않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퍼 fnd 0에 들어가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폰트 fnd에서 실제 입력받는 value 값에서 1000을 나누게 되면 1000으로 나누면 1의 자리, 1000의 자리죠. 1000의 자리가 실제로 폰트로 호출이 돼서 버퍼 제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비슷하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를 한번 넣어보죠. fnd 두 번째 자리는 폰트 fnd value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퍼센트로 해서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999 100의 자리가 되겠죠. 100의 자리를 가지고 다시 나누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 100의 자리의 숫자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패턴을 이용합니다. fnd 세 번째 자리 2번은 폰트 fnd value 1000으로 나눈 나머지에서 100으로 나눈 나머지에서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0의 자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마지막 이제 1의 자리를 써줘야 됩니다. 천으로 나눈 나머지에 100으로 나눈 나머지에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바로 1의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까 sprintf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고 라이브러리 용량도 적은 그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고요. 네, 보시면은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0으로 내려갈 경우에 0 마이너스가 되면 멈춰 버립니다. 동작을 안 해요. 다시 올라가고 안 되죠. 마이너스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음수를 표현을 하려면 폰트에 음수에 대한 기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폰트를 한 줄 더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에 대한 것은 G에 대한 디지트만 켜지면 되겠죠. 그래서 D에 대한 디지트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폰트가 실제 11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10번까지 폰트가 있겠죠. 자, 입력받은 밸류를 가지고 만약에 밸류의 값이 999보다 클 경우, 그러면 FND에서는 표시가 불가능하겠죠. 999가 아니라 9999. 요거보다 클 경우에는 그냥 표시를 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밸류 자체가 만약에 0보다 작다, 0보다 작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버퍼 fnd 첫 번째 디지트에 폰트 fnd 10번을 호출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밸류 값은 절대값을 취해줘야 됩니다. 음수기 때문에 음수로 들어오는 밸류 값을 양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양수인 경우 else 양수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었던 천의 자리를 표시하는 이 부분이 else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천의 자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음수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운로드가 완료됐고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가 되죠. 마이너스. 다시 올라갈 때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갔다가 플러스로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